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오늘은 독보적인 포털 1위, 공룡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기업, 네이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잖아요. 50조 원에 육박하죠. 네, 올해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은 좀 빠져서 47조 원으로 7위인데요. 여전히 현대차보다 큽니다. 네이버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크다고요? 네. 이건 뭐 완전히 재벌이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하면은 항상 이 독점 논란이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점 논란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의 폭풍 성장, 그 뒤에는 네이버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법이 뭡니까? 바로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자세히 다룬 언론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쇼핑부터 여론까지 네이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독점 논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3천만 명이 이용하는 압도적 공룡 포털 네이버. 검색과 쇼핑을 합친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거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뛰어든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작년 대비 72%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덕분에 편리해진 생활. 검색 광고의 힘이 모두의 힘이 됩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격 비교 서비스의 강자였습니다. 오픈마켓은 물론 홈쇼핑과 백화점, 마트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상품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주는 서비스. 네이버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카카오, 에누리, 다나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여러 오픈마켓 상품을 비교해주던 심판이 아예 직접 선수로도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어든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 쇼핑에 직접 진출하기 직전인 2012년 2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자사 오픈마켓에만 가중치 1을 부여하고 다른 쇼핑 사이트들에는 0.99나 0.97 같이 이보다 작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경쟁 업체 상품의 점수가 더 높아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더 위에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진출 초기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비율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업 시작 3개월 만인 2012년 7월 네이버는 또 검색 알고리즘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만 최소 노출 보장이라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검색 결과에 네이버 스토어 상품이 최소 15%가 보이도록 바꾼 겁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최소 노출 비율을 페이지당 20%로 높였습니다. 다른 쇼핑 사이트에 더 싸고 인기 있는 상품이 많아도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이 무조건 20%는 보이도록 조작한 겁니다. 오픈마켓 진출 이듬해인 2013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또 바꿉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에게만 가중치 1.5를 부여했습니다. 1년 전에는
다른 쇼핑 사이트 상품의 가중치를 1 미만으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훨씬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겁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2013년 9월) 네이버는 동일몰 로직이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색 결과에 G마켓 상품 3개가 연속해서 뜨는 경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페이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 스토어 상품에는 이 동일몰 로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입점 상품은 검색 순위에 몇 개가 연달아 뜨더라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권이 네이버 스토어 상품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게 티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네이버는 곧바로 컷오프라는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즉 검색 결과창 한 페이지에 네이버 상품이 최대 20%, 즉 40개 중 8개까지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여러 개가 연달아 붙어 나와도 네이버 스토어 상품만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특권은 유지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색 페이지 전체가 네이버 상품으로 도배되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위에 노출되는 10개 상품 가운데 4.2개가 네이버 스토어 상품으로 채워진 겁니다. 내가 약간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 한다. 근데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뭐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었다. (2015년) 네이버는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네이버 페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네이버 스토어 입점 업체는 결제 수단으로 반드시 네이버 페이를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페이의 매출을 늘리려면 입점 상품의 노출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입니다. 쇼핑 검색 로직을 조금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스토어 도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 20% 컷오프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율을 얼만큼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 갈 것인가 외부 이슈를 해지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제휴몰에서 이슈 제기일 텐데요. 혹시 5%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수는 없나요? 25, 30, 3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페이 아이콘 디자인이 세지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이 숫자 세고 있다에 10표 던집니다. 세일장님이 먼저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를 좀 더 레버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들이미신 내용이라 마지막 콜 주시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콜입니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입점 상품의 노출 비율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티가 나서 경쟁 업체들이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조금씩만 올리겠다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당시 네이버 내부에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달 뒤인 2015년 6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출시하면서 페이지당 네이버 스토어 상품의 노출 개수 상한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알고리즘 조작.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이었습니다. 2015년 5%에 불과했던 네이버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년 만인 2018년 21%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다른 오픈마켓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검색의 힘을 이용을 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을 하고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단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소비자도 기만하고 또 경쟁 왜곡도 발생시킨 행위여서 저희가 제재를 한 거고. 그러나 네이버가 이런 조작 행위로 8년간 얼마를 부당하게 벌었는지, 과징금은 왜 265억 원으로 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픈마켓 시장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러게요. 이 직원들이 나눈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보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말이 나오니까 이 속도를 좀 조절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네이버가 8년 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엄청난 규모일 텐데 과징금은 고작 265억 원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는 구글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구글도 똑같이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이 당시 유럽연합이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이버는 뭐라고 하던가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알고리즘 조작 안 했다는 겁니까?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이 검색되도록 조정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조작과 조정,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네이버가 고객센터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또는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글에 대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이어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에도 손을 댔습니다. 네이버 TV만 검색에 잘 걸려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 입력 요령을 대외비로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TV는 단 일주일 만에 노출 수가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풀빵닷컴 마이너스 37%, M군 마이너스 46%, 아프리카 TV 마이너스 20%, 판도라 TV 마이너스 46%, 곰 TV 마이너스 51%로 일제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2억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네이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 직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저걸 수정하던 당시가 모두 다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들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몰래 노출이 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들의 출처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들의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지마켓과 11번가 등과는 오픈마켓 단위로 계약했지만 네이버 스토어와는 직접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업체 하나하나와 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스토어 입점 업체들 하나하나를
G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똑같이 개별 계약 주체로 대우해줬다는 논리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네이버의 해명. 그러나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네이버의 항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중소 쇼핑몰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중소 쇼핑몰만 챙기고 다른 오픈마켓에 들어온 쇼핑몰은 안 챙긴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쇼핑 부문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 50여 차례 있었고, 그중에는 경쟁사 우대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일부 사례만 보고 불공정 행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경쟁사를 우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우대 목적의 알고리즘 조작 증거는 공개된 것 외에도 너무나 많다며 네이버의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의 해명,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스토어가 약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소송으로 가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뭐 저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이 네이버는 2008년에도 경쟁사 동영상에만 광고가 붙는 걸 막아서 공정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걸린 적이 있군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가 이겼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이 검색 시장과 동영상 시장은 다르다. 검색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맞지만 동영상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독과점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논리가 통했다는 건데 법에 무슨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최근에 네이버가 단골로 내세우는 논리는 또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뉴스 분야입니다. 뉴스 소비도 포털이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 포털 메인에 어떤 뉴스가 걸리느냐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해명은 똑같습니다. 이 편집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